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자연계 면접을 강의할 어떻게 자연계에서 면접이 진행되는지 강의할 정형식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이 한 시간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참 덥죠. 이 여름에 특히 요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여름 정말 중요한 이 시기 어떻게 준비할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정말 대학 가기 참 어렵습니다.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이 시간에는 그 수시 전형 중에서 뭐 수시도 논술도 있고 뭐 학생부 교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방학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학교도 있을 거고요. 또 특별한 경우는 방학이 다음 주에 바로 개학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학을 잘 보냈습니까? 남은 방학을 볼 때 정말 한 것도 많지 않은데 벌써 방학이 다 가는구나 하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먹고 여러분 정말 이제 3개월 뒤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수시에서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 50분 동안에 다 알면 정말 천재게 그럴 수는 없지만 면접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맞는 전형은 뭘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면접을 보고 학교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떤 학교, 어떤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거기에 면접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6 수시 면접 대비 자연계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시간은 특별히 면접이란 뭔지, 다음에 주요 대학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면접 풀이는 어떻게 되는지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면접이란 뭘까?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이란 교수님이 우리 만나는 거겠지.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면접의 종류가 너무 많죠. 인성 면접도 있고 심층 면접도 있고 뭐 전공 적합 면접, 뭐 일반 면접, 구술고사 면접 너무 면접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크게 면접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정말 그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면접을 보는가 아니면 대학에서 공통으로 출제하는 그 문제 가지고 면접을 보는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 보면서 어떻게 나눠진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먼저 제출 기반 서류로 진행되는 면접이 있고요. 다음에 대학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를까? 제출 서류는 뭐냐면 충분히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이 학생이 검증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인성이나 또 이 학생의 창의력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제출한 서류가 뭘까요? 이때는 자소서 또는 여러분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학생생활기록부가 있죠. 다음에 추천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제출한 서류가 되고요. 특히 학생들이 쓴 자소서 다음에 생활기록부 이게 바로 제출한 서류의 핵심을 이루고 거기서 면접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은 뭐냐면 이 서류만으로는 내가 정말 잘하는지 조금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실제 대학에서 제출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검증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 질문을 하냐 아니면 대학교에서 만든 서류 가지고 하는 거냐. 자, 그런데 또 면접을 다르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인성 면접과 다음에 전공 소양 면접으로 볼 수 있어요. 인성 면접은 뭐냐?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 따르는 건 아니고 여러분 지원자의 인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는데 인성이 뭐야?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지 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사람 됨됨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특성, 그 지원자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자가 정말 창의성이 있는지, 다음에 지원학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협업 능력이 되는지, 다음에 리더십 또는 팔로우십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인성 면접이고요. 전공 소양 면접은 실제 그 과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이 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은 전공 소양 면접이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인성 면접은 보통 제출된 서류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제출된 서류 중으로 전공 소양 면접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대학교의 공통 문항으로 인성 면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에게 맞는 면접은 뭘까요? 우연히 내가 지원한 대학이 다행히 나에게 잘 맞아. 그럼 참 유리하겠죠. 그런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이 나랑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학을 바꾸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대학에서 준비한 그 면접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면접 전형은 뭘까? 잠깐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기반은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뭐로 검증될까? 생활기록부에서 검증되는 거 바로 교과 영역의 실력이죠. 내가 학교 내신이 매우 좋은 경우는 이 학생의 기본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즉 인성적인 면을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학생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아.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해. 기본 학업 역량이 약간 애매할 때는 문제풀이 등 이런 전공 관련 대학교에서 제출하는 문제 가지고 그 학생의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것은 바로 그 학생의 실력을 검증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내가 생기부 성적이 좋으면 바로 학생부 교과 같이 제출된 서류로 진행되는 면접이 유리하고요. 편하니까. 다음에 내가 이게 학교에서 내신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대학에서 제출되는 그 문제풀이형 면접, 이것이 훨씬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했으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늦은 거 아니니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면접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연 주요 대학들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하면 가장 유명한 대학이 서울대학교겠죠. 선생님, 전 서울대학교 아예 지원 못하는데요.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면접도 하나의 중요한 면접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대학의 면접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대학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서울대에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할까요? 보면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기회균형 전형,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지균이라고도 하죠. 학교당 배당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전형이고, 기균은 역시 지원하는 학생이 특별한 학생인 경우고, 일반 전형은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죠. 보시면 지균이나 기균의 경우는 지균은 그 학교에서 대표로 2명 뽑히기 때문에 이미 학업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 그래서 보통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하고, 그렇지만 학교에 따라 학업 역량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회균형은 좀 다르죠. 기회균형은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꽤 괜찮은 그 역량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이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정도를 했으니 우리 대학 와서도 잘 견딜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뽑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본적 학업 소양도 역시 확인하고요. 역시 제출된 서류 가지고 보통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은 다르죠. 서울대에서 일반 전형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전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어렵죠.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먼저 서울대학교 직윤 또한 기균에서 진행되는 면접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보통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고요. 생기부라고 하죠. 또는 학생부라고도 합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음에 증빙서류가 있어요. 서울대가 증빙서류를 받는데 A4 용지로 받기도 합니다. 또한 자격이 맞는가 받기도 하죠. 다음에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그 서류 내용이랑 기본적 학업 수양을 확인하게 되고요. 보통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한 10분 정도로 복수의 교수님들이 면접위원회에 참여하십니다. 보통은 3분인데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뭐야? 이 면접을 준비하려면 먼저 내가 낸 서류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소서에 뭘 썼는지, 내 생기부에는 뭐가 기록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내 자소서에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뭐 대지 뭐 이런 거였어. 그런데 면접 때 교수님이 대지 느낌이 어땠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얼마나 썰렁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읽었다고 해서 제출을 한 건데 잘 모르면 좀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출 서류 기반은 내가 꼭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정말 자소서에 뭘 썼는지, 자소서의 이 내용 가지고 교수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할 건지, 또한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면접장에서는 당황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기출문제들은 뭔지 한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온 거 보니까 학부마다 좀 다르죠. 기계항공공학부를 보니까 기계와 물리학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죠? 이건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또 수의학과에 보니까 이렇게 상황 면접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과학 형식이 나고자 해요. 그런데 팀을 구성하자 할 때 각 팀의 장단점을 먼저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을 고르고 왜 그걸 골랐는지 얘기해 보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자의 인성이 드러날 수 있겠죠. A팀, B팀, C팀을 보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A팀은 과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모범생만 모였어. 와. B팀은 친한 친구들이 모였고 C팀은 과학에 대한 흥미가 없는 팀이야. 그럼 여러분은 과연 뭐를 택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각 팀의 장단점을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의 분석력을 확인하는 거겠죠. 다음에 또 식물생산과학부에서는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역시 지원자의 인성에 대한 확인이 되겠죠. 다음에 에너지자원공학 같은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는 꼭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기보다는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자 인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일반 전형의 그 형태를 잠깐 볼 텐데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 그 되게 어렵다고 소문난 그 일반 전형 문제가 모두에게 제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약간 두 가지로 이것도 나눠지게 되는데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화면 보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면접 및 구술고사가 1과 2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로 진행되게 되고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면접 및 구술고사 2로 진행되기도 해요. 보시면 1과 2를 자세히 보시면 1은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이나 돼. 뭔가 많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15분까지 면접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면접 및 구술고사 2는 좀 달라. 2는 그냥 10분 정도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게 물어보는 원이 있고 다음에 앞에 기균이나 지균처럼 인성을 주로 물어보고 제출된 서류를 주로 물어보는 2가 있기도 해요. 물론 공통문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1과 2로 나누는 건 뭐냐? 얘는 서류를 보니까 확실해. 서류를 보니까 이미 학업 능력은 확실해. 특별히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면접 시간을 단축을 위해서 면접 및 구술고사 2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학생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가장 그 유명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바로 면접 및 구술고사 1 전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및 구술고사 1 전형이 되게 되면 이건 학과마다 달라요.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학과마다 어떤 특징으로 문항이 나오는지 또 한번 표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뭐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다 학과마다 평가 내용이 약간씩 다르죠.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물리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학과마다 자기에게 맞는 제시문 가지고 확인하면서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만한 기본 소양이 돼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건 이해가 되는데 간호대학도 이해가 되죠. 화학 및 생명과학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조수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공과대학이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공과대학이 수학만 배운 건 아닌데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좀 부담을 적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내가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기계공과 갈 거니까 수학이랑 물리를 해야지 라고 준비를 했더니 수학만 물어보더라. 그러면 물리 준비한 게 약간 아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만들어 물어보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매년 다릅니다. 그래갖고 2016학년은 그 제시된 표처럼 되니까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다음에도 뭐 농업생명과학대, 우리가 농생대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도 역시 과가 좀 많이 있는데 이 각과 식물생산, 산림과학 이런 데서 화학하고 생명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보면 조경지역 시스템은 또 수학 관련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죠? 바이오 시스템은 또 수학하고 생명과학을 물어보네. 이렇게 그 과마다 좀 제시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과에 따른 수학 제시문도 약간 다릅니다. 어떤 과는 1, 어떤 과는 2 제시문을 물어보기도 해요. 과마다 다르고 사범대학은 역시 수학교육과는 수학 물어보겠죠.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랑 의료학과는 이게 왜 있냐 자연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의료학과는 인문계 전형과 자연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전형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학생명을 물어보기도 해요. 왜 의료학과는 그러냐면 사실 소재 관련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은 약간 다릅니다. 자전은 재밌게도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1, 2 중에서 3개를 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자전을 지원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중에 하나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학만 해서는 이 자전 제시문을 전부 다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자유전공을 지원하겠어 라고 한다면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마다 이렇게 제시문을 공통으로 쓰는가 하면 또 그 학과 자체 내에서 자기네 제시문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좀 특별하죠. 한번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 같은 경우는 자기네 학과에 맞는 제시문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진행도 각각이죠. 보시면 수의과대학은 5개 면접실로 각 12분씩 1시간이 걸리는 면접이 있고 의과대학은 다양한 상황 제시 5개와 제출 서류 1개 확인한 총 6개 면접. 그래서 10분에서 1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거야. 계속 이동하면서 1시간 내내 면접 보려니까 정말 힘들겠죠. 치의학과도 마찬가지로 역시 3개의 면접실을 10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그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면접 보기 전에 미리 제시문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역시 상황도 마찬가지야. 의대에서 상황 제시를 할 때 미리 상황을 주어서 미리 생각해봐라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보면 그 전에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프나 도표가 상황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에볼라 있죠. 그 에볼라 사건 때도 그때 에볼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역사적으로 그래프가 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프나 도표나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내가 의사야. 근데 어떤 환자가 왔어. 근데 이 환자가 내가 이때 오세요. 또 이때 오셔야 됩니다. 하고 일주일마다 오라고 했는데 이 환자가 잘 안 오는 거죠. 막 한 보름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병이 치료가 안 됐대. 그래서 환불을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실제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의사라면 내가 치료를 제안했을 때 그것을 꾸준하게 안 따르는 환자가 나중에 치료가 안 됐다고 환불을 요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얼만큼 의사로서 고민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특별한 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 맞는 제시문이 아예 따로 있으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대학
두 번째 다른 대학 연세대학교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또 서울대랑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전형에 따라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한번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고른기회 특별전형, 물론 다른 게 또 있고요. 특기자 전형도 또 달라요. 이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나눠져. 국제전형도 있고 뭐 과학인재, 과학공학인재 뭐 되게 많습니다. 이 안에도.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출 서류와 출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인성을 중심으로 물어보게 돼요. 하지만 특기자 전형은 약간 다릅니다. 특기자 전형은 얘가 수학과학을 잘해. 예를 들면 자연계라면 수학과학을 잘하는 과학공학 인재를 뽑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출제 문제 기반형에서 문제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특기자 전형을 이렇게 써 라고 한다면 이런 기출문제 꼭 찾아봐서 풀어봐야 되고 나는 내신이 괜찮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자기가 낸 제출서를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물론 연대에서 일반 전형이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연대에서 일반 전형이라 하면 논술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라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냐면 사회 배려자 대상인 경우가 많고요. 역시 이런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학업적 능력이 떨어져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문제는 주로 인성적인 면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다음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고른기회 전형은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요. 다음에 출제 문제는 주로 인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면 이 학생의 인생은 뭘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보통 1인당 10분 정도면 충분하죠. 보통은 2명의 교수님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연세대학교에서는 작년에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네요.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이 상충한 경험이 있는가? 그럼 그럴 때 결국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는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물어지게 돼요. 역시 이것은 자소서나 이런 데 있는 경우는 더 꼬치꼬치 물어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죠. 자, 제출서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보니까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 되어 있는데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해요. 나는 학원 한 번도 안 갔다. 나는 EBS 인강 들었다. 그럼 정말 사교육이 아닌가? 이 사교육에 대한 정의가 뭔지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 자소서에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 상황, 갈등 관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있죠. 그런 거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학생이죠. 자소서에 블로그 운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 학생이었어요. 그 경우 실제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기가 낸 자소서 그리고 생기부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특히 자소서는 학생이 썼기 때문에 자소서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과학공학 인재 계열, 또한 창의 인재 계열, 다음에 IT 명품 인재 계열. IT 명품 인재 계열은 정말 자연계에서 꽤 높은 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창의 IT 융합이라고 그렇죠. 바로 이과에 진행하려면 요거밖에 없어요. IT 명품 인재 계열. 근데 이런 쪽은 대학에서 제시된 문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과연 이런 데 면접은 어떤지 일단 그 종류를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과학공학 인재 전형, 창의 계열 이런 데는 출제 문제 기반으로 진행되고요. 보통 수학, 과학이 포함된 심층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단지 기본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뭘 보게 되냐면 그 학생의 창의력 이런 것도 보게 돼요. 먼저 이 창의력을 매우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먼저 과학공학 인재 계열은 주로 수학과학 실력을 보게 되고요. 다음에 창의 인재 계열은 약간 다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 인재 계열은 이 수험생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같이 평가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과학 소양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황당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IT 명품 인재 계열도 있는데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IT 명품 인재 계열은 연세대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면접입니다. 만만치 않죠.
여기는 융합 적합성까지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단순히 수학학을 넘어서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이 학생은 어떻게 융합적 사고를 이뤄내는가, 다음에 이 학생의 창의력은 어떤가, 다음에 이 학생의 리더십은 어떤가, 이런 것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여러분이 사실 준비하기가 가장 까다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다음에 또 얼마나 주변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를 넘어서 한번 고려대학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면접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단 크게 한번 전형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 융합인재 전형, 과학인재 전형, 기회균등 전형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되게 비슷하죠, 연대랑.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중심이 되고요. 학교마다 추천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미 학업 능력이 인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출제 문제 기반이긴 하지만 인성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융합형 인재나 과학인재 전형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이런 학생들은 그 기본적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융합형 인재랑 과학인재가 약간 달라요. 과학인재 전형은 정말 수학학 물어보는데, 융합형 인재 전형은 문제가 다소 황당합니다. 정말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따가 나중에 문제를 보시게 될 텐데, 정말 이런 걸 자연계에서 물어봐? 라고 할 정도죠. 기회균등 특별 전형은 제출서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주로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면접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화면 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이미 교과가 80%가 반영이 돼요. 그러면 뭐야? 그렇지, 이미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야.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어떤 기본 역량, 다시 말하면 그 인성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고요. 다음에 출제 문항도 있지만 가끔 제출된 서류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원한 학생은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한 학생이죠. 공부를 이미 잘했기 때문에 단순히 학업 역량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죠. 면접 시간도 길지 않아요. 편하게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과연 한번 문제는 봐야지, 그래야 낯설지 않을 테니까 과연 여기에 나온 문제는 뭔지 한번 기출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시문이 주어졌네. 표준 점수에 따른 사람의 수의 표가 있고, 다음에 절대평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한테 뭘 물어봤더니 각 과목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준 점수의 가장 대표적 시험이 뭐야? 그렇지,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은 왜 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것은 시험을 보는 그 수험생 그룹이 서로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같은 경우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실력을 모두 균질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문제의 난이도를 똑같이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모두 정규 분포로 맞추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여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표준 점수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또 어려움도 있죠. 그 택하는 학생들의 인원수에 따라, 그리고 학생들의 그 성향에 따라 표준 점수가 좀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대체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이런 통계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니? 여러분, 한 적 있지. 선생님, 전 한 적 없습니다. 적어도 내신 등급은 따져봤을 거 아니야. 단위수 계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본 경험에 대해서 그 통계 방법이나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하나 물어볼게. 내신 등급은 과연 절대평가일까? 아니면 표준점수 가까울까? 사실 내신 등급은 등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절대평가라기보다는 상대평가의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표준점수를 보기도 또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등급은 단지 등수 100분위만 알려줄 뿐, 실제 그 시험의 난이도까지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학생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대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융합인재 전형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또 볼게요. 학생 생활기록,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학생들에게 약 9분 정도의 면접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그 전에 준비 시간을 18분 정도 준대요. 와우, 준비 시간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이런 류의 문항을
그 융합인재 전형 문항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우리는 기균에서 나오는 면접, 과연 기균에서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기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균 전형은 역시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보통 7번 면접 길지 않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을 따지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인재상이 맞는지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시간은 길지 않고 여러분이 한 2번 정도만 연습을 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접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문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부패의 정도가 심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가 경쟁이 낮다고 한데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례를 줄 줄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 부패 청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게 바람직하냐? 당연히 자기 자신이겠죠. 남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실예로 4번 질문을 보니까 비가 내릴 때 물으로 되어진 양심의 회수율이 높지 않대요. 그럼 과연 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 하나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서울대, 연대, 고대 한번 알아봤는데 한번 이화여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화여대는 과연 전형에 따라 면접이 어떻게 되는지 역시 화면 빨리 보겠습니다. 자, 고교 추천 전형 역시 뭐야? 이것도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한 학생이겠죠? 여기에 선발되면 당연히 면접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미래인재 전형은 내신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요. 면접 문항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미래인재 전형 보시면 적당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그래도 했냐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 수능을 준비했던 공부만 충분히 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 전형은 역시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이 학생들도 뭐야?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주로 제출된 서류 가지고 하게 되고요. 주로 인성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이화여대 자연계 면접 과연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지 화면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공지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뒤져봤는데 2016 학년도는 어떻게 진행되겠다 아직 정확히 공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걸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준비는 6분 정도가 주어지고 실제 6분 면접이 진행됐다고 하고 지원자 1명에 교수 2분이 물어봤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올해도 그러냐?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러긴 하지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런 기회 전형 역시 개인별 10분 정도의 인성 면접 중심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인재 전형이 가장 학생들을 많이 뽑게 되는데 이화여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연히 기출 문제를 꼭 보시고 최소한 2번 정도 이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답을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수능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래서 이대는 그 미래인재 전형에서 그렇게 깊게 물어보지 않고 대신에 수능에서 기본적 학업 역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화여대를 준비할 때는 면접만이 아니라 수능도 최소한 자격 2등급 2개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연계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와 그 원리를 바탕으로 포유류보다 조류가 더 높은 고도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황당하죠? 왜냐면 수학교육과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면접 문제가. 당연히 이 학생은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알려줬대요. 실제 포유류와 조류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럴 때 이 차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또 한 번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과에 맞지 않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남들도 동일한 상황이니까 네, 여러분이 남하고 같을 거야 하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을 최대한 말해주면 되겠죠. 추가 면접 문제도 뭐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마지막 대학 하나 볼게요. 포항공과대학을 볼 건데 왜 이 대학을 보냐? 여기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전형이 좀 특이합니다. 자연계의 경우 역시 포항공대도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잠깐 전형이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형과 창의 IT 인재 전형이 있어요. 창의 IT 인재 전형은 창의 IT 융합이라 그래서 특별한 과 하나를 위해 만든 전형이야. 포항공대에서 엄청 많이 밀고 있죠. 일반 전형은 대부분의 공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출제 문제 기반형인데 정말 문제 출제야. 보시면 여러분이 문제가 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꼬리를 무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가 각
학과에 맞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보고 기계공학과 문제 보니까 정말 기계가 나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 하긴 하지만 역시 그 학생의 사고력을 알 수 있더라고요. 다음에 창의 IT는 좀 문제가 다소 여러분이 평소에 보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지 좀 더 자세히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반 전형은 잠재력, 전공적합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요. 개인 면접이 주어지는데 창의 IT는 약간 다르죠. 창의 IT는 기본적으로 1박 2일로 진행돼요. 그리고 개인과 그룹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잠재력뿐 아니라 창의력이 포함되는데 창의력은 IT 융합, 사고, 창의, 실제 문제도 창의고요. 다음에 뭐도 물어보냐면 작년에 이런 것도 물어봤어. 지금 현재 창의 IT 융합 이 학과는 교육과정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우리 학교 와서 만약에 교육과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냐? 이게 문제였어요. 평소에 공부했던 학생들을 평소에 고민했던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보는데 포항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고르고 나면 끝! 다음엔 바로 면접 100%로 간다는 겁니다. 서류평가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전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에서 면접이 뭔지, 다음에 주요 대학은 면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대학도 정말 알아보고 싶은데 시간상 이 정도 알아볼 테니까 각 대학의 특성을 보시면 다른 대학도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태까지 뭐 얘기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선생님이 특별히 각 대학에서 나왔던 특히 전공 관련 심층 면접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소개해주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냐? 대학에 들어가세요. 자료실에 보시면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셔서 다운받아 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하시기 바래요. 다음에 대학에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방향은 알려줘. 그런데 답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풀어보시고 친구와 맞춰보시고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또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서울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1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수학과 다음에 공대에서 제시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 먼저 제시문이 나오죠. 입체도형의 전개도는 입체도형을 한 평면에 펼쳐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입체도형을 다룰 때 그 전개도를 생각하면 3차원 공간 대신 2차원 평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룰 수 있는, 즉 원래 3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건데 전개도로 하면 2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 앞으로 제시될 문제가 3차원일 경우에 여러분은 전개도를 고려해서 풀어라 라는 거죠. 물론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문제들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를, 일단 중요한 단어가 좌표 평면이죠. 일단은 평면이야. 먼저 평면에서 해야 되는지. 1km의 속력으로 얼마당? 분당. 일단 단위가 낯설죠. 보통 미터 퍼 세컨드인데 이건 킬로미터 퍼 미니트, 분입니다. 그렇죠? 단위는 낯설지만 여러분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예요. 목표물을 사수가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수는 현재 원점에 있지요. 그리고 목표물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속도 벡터가 있긴 하지만 일정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 사수가 쏜 탄환이 목표물을 시각 t=0에서 4분 이내에 맞힐 수 있는 조건을 A와 세타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또한 발포는
t=0인 임의의 시각이 가능하다. 즉 4분 이내면 쪼는 시간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일단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원점에 누가 있어? 원점에 내가 있는 거야. 사수가 있죠. 여기 원점에 사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체가 일단 x벡터 떨어진 곳에 있대. 여러분 벡터니까 당연히 임의의 지점에 하면 되겠죠. 그런데 힌트가 x벡터야. 그러면 여러분이 임의의 지점을 했을 때 그것을 x축으로 돌리시면 항상 그 임의의 x벡터는 이렇게 x축으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속도 u벡터로 움직인대요. 어느 방향인지 나도 몰라. 임의의 벡터를 하면 되겠죠. u벡터, 다른 색으로 볼까요? 이렇게 속도 벡터 u벡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각을 뭐라고 한다? 세타라고 한다. 여러분, 벡터는 이동해도 같은 벡터니까 사이각은 사실 여기에 표현되는 게 사이각 세타가 되겠죠. 이럴 때 사수가 4분 내에 마치고 싶은 거죠. 그때의 조건이 뭐니? 사수는 원점에 쏘면 돼. 그쵸? 얘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를 얼마 만에 가면 돼? 4분 안에 가면 돼. 즉 이걸 풀면 보면 두 개. 하나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 x 성분과 y 성분을 구별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성분을 구별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은 좀 더 다른 걸 한번 해볼게. 벡터를 잘 다루는 학생은 벡터의 크기를 알 수 있겠지. 4분이면 얼마야? u가 몇 개 가는 거야? 그렇지, 4개 가는 거야. 왜냐면 등속도거든. 그래서 나중 위치를 x 프라임 벡터라고 한다면 이건 처음 위치 벡터에다가 얼마야? 그렇지, 속도 벡터를 해주는데 곱하기 얼마? 시간만큼이겠죠. 그러면 4분 동안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고민해 보는 거죠. 왜? 거기까지 가면 되니까, 사수가 쏜 총알이. 그러면 4t에다가 바로 얼마를 집어넣는데 4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 이 물체가 간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겠죠. 물체가 간 위치는 결국 뭐야? 플러스 4분이면 4유까지 간 거야. 이게 바로 물체가 4분 뒤에 있을 위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든 뭐야? 그렇지, 사수가 맞추면 된대. 그러면 사수의 조건이 뭐냐? 이미 속도의 크기는 정했어. 얼마야? 2km/분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크기가 사수가 쏜 총알이 4분 안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수의 속도는 얼마야? 그렇지, 2km/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4분 동안이니까 이게 사수가 쏜 총알이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거든. 바로 이 안에 요게 들어오면 방향은 맞춰주면 되거든요.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문제에서 x벡터의 크기는 얼마로 줬어? a라고 이미 문제 줬어요. 다음에 u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우리 1이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숨어있는 단위는 km/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이 걸렸어. 크기, 벡터의 크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니? 그렇지, 이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볼 수 있다? 벡터의 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하면 이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벡터를 그대로 이용하면 이런 거죠. x벡터 플러스 4u 벡터의 크기가 얼마야? 8이야. 그러면 제곱하는 것은 내적해주면 되기 때문에 x벡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16, u 벡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뭐야? 그렇지, 내적이 들어가지? 요거 내적 2번 하면 그러면 2x 내적 4u 내적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왼쪽이고 이건 제곱하면 64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건이 있어. x의 크기가 얼마라? a다. 그래서 이거를 a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고 u의 크기는 얼마야? 1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16이 되겠죠. 다음에 요거 어떡하니 요거. 서울대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유심하게 보겠죠. 이걸 잘 다루는 거 보면 이 학생은 적어도 벡터에 대해서 통달했구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아는 건 뭐야? 그렇지. 이거 기억하시니?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뭐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다음에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0도일 때 최대가 돼야 돼. 코사인이죠. 요거를 고칠 수 있는가? 이걸 알면 이거 바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다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크기가 16이고요. 요건 크기가 플러스 2. x의 크기 얼마? a. u의 크기 얼마? 1. 그러면 4u. 다음에 요거 얼마? 코사인 세타가 붙는 거야. 이게 64죠. 그럼 이건 딱 보니까 뭐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풀려면 어떡하냐? 이걸 코사인 세타로 선생님은 정리할 거야. 왜?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a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8
a 분의 48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게 한 조건은 뭐니? 그렇지. 이거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세타 무조건 존재하지? 그럼 이걸 풀어주면 돼. 그런데 여러분 a는 양수야 운수야? 크기니까 무조건 양수거든. 그럼 여러분 이건 밑에 건 양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 48 마이너스 a의 제곱 다음에 8a가 뭐와 뭐 사이면 된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되고요. a가 양수니까 넘기세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잖아. 결국 이 문제는 되게 이상한 문제 같지만 2차 방정식 2개 연립이에요. 요거 넘겨 푸는 거랑 요거 넘겨 푸는 거 풀면 각각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해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작고 다음에 4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거랑 다음에 마이너스 4와 다음에 12 요 두 개의 2차 방정식 풀면 각각 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a의 범위를 알 수도 있고 코사인 세타가 어떤 값인지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요 2차 방정식 푸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국 문제는 벡터 문제 같지만 실제 접해보면 딱 하나 벡터의 크기와 내적의 관계 이것만 정확히 파악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다면 각 성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지겠죠. 여러분 이 1번 문제를 보면은 이건 앞에 전개 들어간 상관없어. 평소에 벡터를 알고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요. 또 다음 문제 보면 또 황당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죠. 원기둥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오히려 쉬워요. 실제 반지름 길이 주어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역시 한번 접근하는 법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의 경우는 실제 도전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원기둥이 있고 이 문제의 특징은 딱 하나죠. 뭐냐면 여기서 물체를 쐈을 때 이게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고 사수는 일로 쏘는데 맞아야 된대. 그럼 뭐야? 적어도 4분 안에 물체가 일로 와야 맞지. 4분 안에 돌지 않으면 안 돌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공간이 달라서. 하지만 한 번 돌면 다시 제대로 온다는 거 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4분 안에 얘가 돌기만 하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에 요게 조건. 수식 조건은 뭐? 4분 안에 한 바퀴 이상 돌아야 됩니다. 이게 수식 조건. 다음에 수평 조건은 뭐? 4분 안에 얘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적어도 요 안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지만 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맞게 돼 있어. 단지 한 바퀴를 4분 안에 돌아야 되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이 경우 역시 답은 뭐가 나오냐? 항상 맞게 돼요. 이때 시간은 얼마가 나오냐? 루트 2가 나오게 돼. 왜냐하면 희한하게 한 바퀴 돌 때 요 속도와 이 원주 길이가 같아서 4분 되면 딱 여기 와. 그래서 반드시 맞게 되겠고 그때의 시간은 루트 2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문제가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못할 것도 아니야. 다음에 요거 딸린 문제가 1-3도 있었는데 그것은 삼각함수 관련 문제인데 훨씬 쉽습니다. 사인 코사인만 알면. 그래서 이렇게 맞히게 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대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연세대학교 2015학년도 IT 명품인재 계열 면접 문제인데요. 매우 황당하죠. 내가 어느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제가 아니야. 보시면 미국 나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 달에 로켓을 처음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세 팀이 다 다르대. 궤도 계산이. 실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서 이 변수를 어떻게 고려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팀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실제 나사에서는 각 팀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각 팀들이 어떻게 해답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주장을 한 다음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따랐다고 합니다. 세 팀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고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정형 면접 문제를 보는데요. 이게 자연계 문제야. 당황하죠. 액체와 기체를 이건 좀 괜찮아. 그쵸? 나도 괜찮아. 다는 갑자기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에
제시문 이렇게 나오는데 제시문 나는 유전 나오고요. 네, 다음에 다를 잠깐 보도록 하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서 좀 시가 나오죠. 매우 유명한 시. 다음에 라를 보면 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항등원인데 희한하게도 항등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제시문들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1. 제시문 가와 나를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래. 그리고 유사한 자연수의 법칙을 설명하래요. 근데 여러분 제시문 가와 나를 보면 공통 단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통 단어는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 글을 보고 야, 이 공통이 뭘까?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앞에 거 보시면 대류 현상으로 육풍과 해풍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DNA로서 유전학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다른 질병들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뭘까요?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통 상황이죠. 마찬가지야. 그럼 그 얘는 뭐가 있을까? 선생님은 물리가 전공이야. 그럼 물리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만유인력 법칙이겠죠? 만유인력 법칙은 하나의 유명한 원리지만 이걸로 뭘 해결할 수 있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원리죠. 이런 얘기들이 같아요. 다른 문제들 역시 이렇게 정답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야.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학생이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 그 다음에 가장 어렵다는 서울대 문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서울대 문제는 많이 풀면 되는데 연세대 문제나 고려대 문제는 실제 문제가 매우 융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처음엔 당황하면서 내가 어떻게 풀지? 라고 해. 근데 여러분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일단 당황하면 지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역시 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 보시면 도대체 교수님은 왜 이런 문제 냈을까요? 왜 도대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에 항등원, 이걸 도대체 왜 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제시문도 보시면 가을의 시에는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항등원은 닫혀있는 집합에서는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유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면 거꾸로 유일한 건 뭔지, 유일하지 않은 건 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평소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게 다른 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고민하시면 사실 고려대학교 융합형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어요. 다른 대학 면접 문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선생님 저는 이 대학 하는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학 기출문제를 빨리 찾아봐. 그리고 이게 제출 서류 기반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문제인지, 만들어진 문제면 거기 기출문제 보시면 그 유형이 보입니다. 그렇게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죠?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수능, 그리고 올해의 수시 지원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9월 달에 여러분은 수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올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처음 면접의 종류부터 다음에 서울대 문제, 다음에 고대 문제, 연대 문제만 살펴봤어요. 포항공대 문제 하나 예를 들어줄까? 이런 게 나왔어. 포항공대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그런 기계 아닙니까?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에 구슬이 굴러내려가. 근데 이 구슬이 끝에서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 고안하는 그런 류의 문제를 내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평소에 실험을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리하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오히려 매우 당황스럽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에너지라든지 내가 공부했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마찰력 이런 것들이 관련되지 않을까? 항상 내가 평소에 배웠던 것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면접이 뭔지 알았어 라기보다는 이런 게 면접이구나. 이제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하셨습니다.